저는 2006년 10개월간의 호주 워홀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2006년 4분기 일본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을 하였고 보기 좋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2007년으로 미루고 본격적인 일본 워홀 준비를 하게 됩니다. 2024년 통계로 일본 워킹 홀리데이 합격은 70에서 80%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일본에 갈 때만 하더라도 합격률이 지금보다는 훨씬 낮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학과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국내에서 일본어 기초 회화 학원을 4개월 다니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합격에 영향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일본 워킹 홀리데이 합격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뚜렷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이유서와 계획서의 제출입니다. 즉 일본어 자격증이나 수강증 등이 합격에 큰 영향이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예전 합격자 중에는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고하세요. 일본어는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이기는 했지만 아는 것이라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기초 회화학원에 다녔던 건 일본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학원에서 회화를 가르쳐 주셨던 조윤주 선생님께 깊은 감사함을 전하고 싶네요. 도우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2007년 2분기에 받게 된 비자라벨입니다. 일본 비자라벨은 서울 소재의 일본국 대사관에서 미리 받았습니다. 호주 워홀대와는 달리 일본 워홀은 돈을 모으고 여행도 다니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일본어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어학연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떠나는 날 1년 전 호주 워홀대를 교훈 삼아 짐도 알차게 꾸리고 가족들과의 작별 인사에도 큰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2007년 10월 4일 오전 11시 30분 일본행 항공기에 올라 일본의 수도 도쿄로 떠납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도쿄 도심으로 가기 위해 공항 리무진 버스표를 구입합니다. 이때부터 저의 어설픈 일본어 회화가 시작되게 되는데 저의 말을 알아듣고 대답해 주시는 일본인들이 무척이나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 리무진 버스 요금은 3,000엔이었습니다. 그렇게 오후 3시쯤 이케부쿠로행 리무진 버스를 타고 도쿄 도심을 향합니다. 도쿄 히가시쿠루메역으로 제가 일본에서 처음 살게 된 레오팔레스 맨션이 있던 곳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레오팔레스 맨션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 워홀러 분들은 대부분 레오팔레스 21이라는 일본의 대형 임대회사라는 곳을 통해 렌트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등급과 계약 기간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데 저 같은 경우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을 대비하여 3개월만 계약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때는 환율이 800원이 안 되었던 시기라 그나마 절약을 하며 계약을 할 수 있었네요. 제가 살던 맨션 근처의 편의점에서 처음으로 구입했던 먹거리들입니다. 이건 계약한 레오팔레스 21 맨션의 파손 신고서인데 입주 전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어 놓고 상세히 파손 여부를 적어 우체국을 통해 관할 지점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때 파손 신고서는 꼼꼼히 작성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 만료 날에 이 부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신고서에는 없는 파손들이 있을 시 변상을 해야 하니까요. 저는 진짜 꼼꼼히 작성을 해서인지 계약 만료 날 따로 직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우편함에 카드키를 넣고 퇴실하면 되었답니다. 일본에 도착한 다음 날 피곤함에 좀 늦게 일어났고 일어나자마자 외국인 등록증과 국민건강보험증을 만들기 위해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에 위치한 시청으로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관공서의 직원분들은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그 덕에 외국인 등록증은 쉽게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건강보험 가입에 있어 요금 책정을 하는데 의사 전달이 잘 안 되어 나중에 재방문을 하게 되었고 겨우겨우 한 달 만에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90일간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일본에 도착 후 14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비자와 전년도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 보험료는 1,000엔이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시청에 다녀오는 길에 우체국에 들러 통장을 개설하러 왔는데 지점마다 통장 개설 조건이 달라서 제가 사는 히가시쿠루미시에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당시 거의 대부분의 워홀러분들은
신 오오쿠보점 우체국에서 통장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특별한 조건 없이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통장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개설한 우체국 통장과 체크카드입니다. 이건 교통카드인 파스모입니다. 저는 1개월권으로 이용하였고 당시 요금은 14,570엔이었습니다. 1개월 만에 받아본 국민건강보험증입니다. 보통은 신청 후 며칠 안에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치과까지 보험 적용이 되어 20에서 30%의 병원비만 자기 부담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담배 자판기 전용 성인 인증 타스포 카드입니다. 제가 살던 레오팔레스 맨션의 모습입니다. 코리아타운 쇼쿠한도리의 돈키호테입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으니 일본 생활하면서 많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쇼쿠한도리의 대형 한인마트 장터입니다. 딱 한 번 김치 사러 왔는데 맛이 정말 없었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일했던 시노쿠보의 한식당에서 가까운 맨션으로 이사를 하고 맞이한 일본에서의 첫눈입니다. 시노쿠보 역사 안에 붙어있던 거침없이 하이킥 드라마 광고판입니다. 사실 지금보다 이때의 한류가 진짜 최고였습니다. 록봉기에 있는 돈키호테입니다. 최고야 라는 한식당에 면접 보러 록봉기에 왔었습니다. 시노쿠보 한식당에서 일했던 추억의 사진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도쿄타워입니다. 호주에서 만났던 인연 원복이라는 동생이 일본에 여행 왔을 때 저 쉬는 날 함께 날 잡아 도쿄 시내를 구경하였습니다. 라멘야 무사시 신주쿠점으로 제가 가끔 갔던 유명한 라멘집입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일했던 곳으로 일하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딱 19일 일하고 그만두었던 풍금이라는 한인식당입니다. 여러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지만 끝까지 함께 일하자고 붙잡아 주셨던 사장님과 함께 일했던 주방장님, 부주방장님, 이모님 그리고 홀 동생들까지 모두 감사했습니다. 2018년 새해 첫날의 하라주쿠입니다. 언제나 많은 인파로 시끌벅적한 하라주쿠에서 유명한 크레페도 먹고 새해 첫날의 기운도 받아보았습니다. 10일간 하루도 안 쉬고 일하면서 받았던 첫 월급입니다. 군대 전역하고 들어간 회사에서 만났던 사회친구인데 당시 일본의 건축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터라 싸이월드로 연락이 닿아 쉬는 날 만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제 생일 선물로 향수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일본 5월 이후로 제가 타국 생활을 더 했던 터라 끝내는 연락이 끊겼지만 일본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제가 한 살 오빠이기는 한데 끝까지 오빠라 부르지 않았던 송짱, 친구야 잘 지내고 있니? 친구 송짱과 3차로 갔던 일본의 체인주점 기타노 가족구입니다. 록봉기 한인식당에서 일했을 때의 추억의 사진들입니다. 우에노 공원입니다. 아메요코 시장입니다. 아사쿠사입니다. 록봉기에서 일할 때 쉬는 날 교통카드 1개월권을 활용하기 위해 잠깐 다녔던 시부야 구립중앙도서관입니다. 여기서 졸았다가 직원분께서 코 고는 소리에 깨워주셨던 기억이 있네요. 하하. 혼자 갔었던 후지산 야간 등정길입니다. 하산길을 잘못 내려와서 제대로 고생을 했답니다. 지금부터는 일본 생활을 마무리하며 혼자서 4박 5일간 떠났던 간사이 지방 여행기입니다.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으니 사진을 감상해주세요.
2008년 8월 29일 일본을 떠나는 날, 호주 시드니에서 짧게나마 함께 일했던 동생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또다시 무작정 떠났던 일본이지만 두 번째 타국 생활에 두려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목표대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모았고 일본 현지 생활과 문화에 적응하며 이곳저곳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건 소중한 젊은 날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났던 소중한 인연들까지. 근 11개월이라는 일본 생활 동안 소중한 추억을 남겨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감사합니다. 오세아니 나리마시다. 사요나라.